자, 얘는 15강의 3번은 해석 중심으로, 어휘 중심으로 보고, 추가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문법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빈칸 뭐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순서는 뭐 이렇게 나누는데 왜 3개로 잘라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plant need water. 식물은 물을 필요로 하지. 그들 세포에 give rigidity. 원래 rigid라고 하는 말이 사람한테 쓰면 엄격한이잖아. 그러니까 엄격함보다는 뭐 단단한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물이 없으면 시들시들 쪼글쪼글해지니까 팽팽하게 뭔가 단단해지려면 물을 필요로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근데 but water stress also produce other more subtle effect. 근데 물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또한 다른 보다 좀 미묘한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게, 즉 물 스트레스라는 게 물이 부족한 걸 얘기할 거 아니야. 물이 부족하면 리지디티가 안 될 거고, 발성이. 근데 물이 부족했을 때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 해석도 그렇게 돼 있네. 이게 이제 이 스트레스 자체가 부족, 물 부족, 숄티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무슨 영향을, 결과를 가져오느냐 라는 뭐 글감이지.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 식물은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 이게 with AB 구문이라는 거지. A가 비한체로 수동, 그래서 문법, 그리고 주어처럼 동사처럼 ing 아니고 수동. 그 스토마타라는 거는 밑에 있잖아. 식물의 기공이래. 기공이 닫혀 있는 채로. 왜냐면 얘가 물이 부족하면 기공이 열려 있으면 그걸 통해서 증산되잖아.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기공을 닫아놓는다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그마한 구멍 같은 게 있나 보지. 밑에 있는 것처럼 줄기에 있는 기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네. These are pores. 이게 작은 구멍을, 우리 땀구멍 할 때 쓰는 말은 pore. 구멍들이고, 각각의 구멍은 열리고 닫혀. opened, closed. 뭐에 의해서? expansion, 팽창에 의해서, contraction, 수축에 의해서. 그런 말이지. 뭐에? A pair of guard cell. 한 쌍의 가드 셀에 의해서. 저것도 뭔가 지켜주는 존재인 세포가 있나 보지. 그치? 이게 밑에 보니까 뭐 공변세포라는데 그런 말을 외울 필요 없고, 뭔가 이제 보호해주는 한 쌍의 세포가 있다면 이것도 페어로드, 우리가 내용 브리치할 때는 한 쌍이라는 거잖아. 얘네들 한 쌍이 뭔가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네. 자, 그래서 이 공변세포를 통해서 through which gases are exchanged. 기체가 교환이 되고, 그지? 뭐 이산화탄소, 산소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병렬구조. 저 역시 저 공변세포로부터 from which, 이거랑 병렬이지. 물이 evaporate, 증발하는. 공기도 왔다 갔다, 물도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병렬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개를 줘서 문제화하기 좀 문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냐면, 왜 전치사 관계대명사 할 때 이거 전치사 있잖아. 이게 여기로 와도 되잖아. 이 자리. 이것도 from이 이 자리로 와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원문에 이렇게 실려있는 거는 그냥 밑이랑 딱 밑줄 쳐놓으면 틀린 거 아닌가? 그건 여기를 봐야 된다. 그거잖아. 뚜루를 저다 갖다 놓으면 맞는 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뭐고. 근데 두 개가 나와서 조금 가치가 떨어졌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했지? 공변세포 한 쌍, 그걸 통해서 기체나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지? 그런 것에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keeping stomata closed,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동명사 주어고, 역시 keep
목적은 보니까 여기 PP가 된 거지. 뭐 주어 자체가 된 거겠지만. 기공이 닫히도록 유지하는 것은, 그치, 물 손실을 줄여주겠지. 그런데 reduction in the rate of gas exchange. 기공이 닫히는 건 아까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기체 교환의 비율을 감소가 되겠지. 그 감소는 뭐의 감소를 imply, 의미하느냐면 photosynthesis 비율의 감소. 이게 광합성이지. 이 기체의 어떤 교환 자체가 감소되면 그에 따라서 광합성이라는 것도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광합성은 햇빛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겠지? 기공이 닫히니까. 그래서 이 식물은 그렇게 되면 광합성을 더 천천히 하니까 덜 하게 되니까 더 천천히 자랄 거고, 천천히 자라니까 더 작아지겠지? 그게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못비 그럴 것보다. 그리고 성장은 inhibited 제한되겠지? 뭐 전에 식물이 소시오로 모를 때 이것도 뭐뭐 비키네. 소대꾸문이지? 이거는 지금 표시해놓은 것처럼 원인 결과 따로 읽어보자. 그 식물이 비쇼로 보는 게 부족한이잖아. 물이 부족해져 매우. 그래서 그 결과 식물이 시들어 비저블리 뭐 이렇게 시들시들 그리고 비저블리는 눈에 보이게 시들어지잖아. 그러기 전에 성장이 제한이 될 거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적게 되면 성장이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물 부족 때문이었으니까 물이 되게 부족해지면 시들어질 텐데 그 전에 이미 성장이 느려진다더라.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내용 해석 위주로만 잘 봐도 어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문은 뭔가요? 주제는 이제 이게 글감 제시한 거지. 요 얘기하는 거지. 뭐가? 물 부족이 이런 거. 일단 정리할 때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적정한 양의, 충분한 양의 물이 이용 가능할 때, 그 이전에 물 부족으로 스트레스 받은 식물한테 이용 가능해졌을 때, 그 식물은 그것의 생산을 increase, 늘릴 거래. 뭐의 생산? foliage가 뭐니? 잎이래. 그렇구나. 잎의 생산을 증가를 시킬 것이다. 그치? 아무래도 물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면 기공도 열리게 되고 광합성도 잘 되니까 잎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런데 in the case of crop plant 이런 작물 식물의 사례에 있어서는 그것의 최종적인 무게는 결코 더 크지 않을 거다. 이건 대신 무게지? 그리고 어디 갔지? 뭐 비교급에서 중복 싫으니까 대도우즈 쓰는 거 단수니까 그래서 쓴 거지. 스트레스 안 받는 식물보다는 또 당연하겠지. 물 부족을 겪지 않으려고 겪었다고 다시 물 충분히 준다라고 다르겠지. 그리고 보통 것은 더 작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어휘를 뭐 참고로 하면 이제 윌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위덜이라게 시들어지다라는 거. 이게 더 쉬운 말이긴 한 거고. 이미디 제한된다. 뭐 리미티드 좀 보자고. 아무래도 뭐 단어는 굳이 뭐 바꾸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 어휘는 정답이 되게 어려운 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more, less, small, increase 뭐 이런 거가 어휘로 되잖아. 그런 면에서 어휘가 되게 좋다고 봐. 자, 그러면 처음에 결국은 물 부족이 초래하는 결과가 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거 조심니까 앞에 거는 뭐 간단한 거 있잖아. 무시하자고.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결국은 물 부족 스트레스 받은 식물은 이제 결국 물 부족 이거 되게 이제 절차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기공이 닫힌 기공이 닫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공의 역할은 뭐냐면 기체와 물의 어떤 뭐 교환
너무 좀 줄여서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체는 교환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물은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닫혀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거 빼긴 했어 아까 무슨 세포였지 이름이? 가드셀 공변세포의 뭐 팽창 수축을 통해서 닫혔다 열었다는 스토마타 기공.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공이 닫혀 있는 게 그지? 그 기공의 여기 역할이라고 치자고 여기 역할 이렇게 역할이었지 여기 역할이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기공이 계속 닫혔단 말이야. 그러면 기공이 닫힌 거가 또 두 가지가 되잖아. 하나는 물의 손실을 감소를 당연히 하겠지. 그러니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왜냐면은 요걸 맞추면 되지. 물 손실이 줄어드는 건 요거 물 증발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물 증발을 막아줄 거니까 그냥 닫히면. 그런데 두 번째 요거 이제 요거 가야 되는 거지. 기체 교환 요거요. 즉 기체 교환의 감소는 뭘 의미하니?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갖다가 붙이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광합성 자체가 안 되니까 더 느린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도 뭐 사실 말을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느린 성장 또는 성장이 제한받아 표현만 좀 바꾼 거지. 야 그러면 아까 물 부족이 초래하는 요 미묘한 결과가 한마디로 하면 이거잖아. 아 결국 물 부족이 성장을 느리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온 거지. 한마디로 정설을 넘어가야 됩니다. 또 사실 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것은 저렇게 풀어졌으니까 생물학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물이 부족했던 식물에게 충분한 물 공급 될 때, 그러면은 공급을 하면은 잎의 생산이 증가를 하지만 그래도 정상보다는 작다. 성장이 좀 느려졌으니까. 물론 제 결론 마지막. 그래서 얘도 순서도 괜찮아. 이렇게 그대로 추가를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래 순서라는 거 하나만 추가를 해볼까? 이거 그대로 가면 여기는 그 기공, 물 부족이 기공을 초래하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공이 닫히는 걸 초래하는 것에서 기공이 닫히는 거는 결국은 느린 성장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복됐어도 뭐 따로 추가로 부수적으로 붙여준 거잖아. 회복돼도 뭐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는 얘가 좀 덜하다가 되는 걸로. 됐더니. 그러면 우리 형광펜은 어디다 할 거냐면 요만큼 형광펜 해볼게. 여기까지만. 넘기지 말고 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핵심 아니야? 자 먼저 이거는 요 정도만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다 그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The interpretation of quantitative and numeric data 여기까지만 주어 해석이지. 결국 이게 뭐
양적인, 숫자적인 데이터, 즉 정량적 데이터 얘기하는 거지. 정성적인 거 말고. 이게 팩터들 사이에 있대. 어떤 팩터? relevant, 적절한, 유관한, 관련된 과학 공동체의 프로세싱, 처리 과정의 적절한 요소들 사이에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커뮤니티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처리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양적인 데이터가 적절하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그렇지. 왜냐면 과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거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40%의 환자들이 뭐 회복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양적 데이터가 과학 의사소통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지. 관련하고 유관하고. 자, 그래서 역적이라는데 그런데 비록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런 숫자적인 데이터를 공유를 하지. 일단 뭐 여기 하나 예를 만들면 뭐 질병의 위험 같은 수치화 시키는 거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With lay public. 이게 그 lay people이라고도 하고 lay person이지. 이게 이제 한 단어 lay person인데 lay person은 비전문가 엑스퍼트의 반대말이에요. 대중들 얘기하는 거야. lay people은 비전문가인 대중들한테 숫자를 가지고 전달할 거 아니야, 당연히. 왜냐면은 그들 전문가들이지 얘네는 커뮤니케이터를 엑스퍼트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가정하니까 그거 즉 숫자 데이터가 유용하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렇지? 모든 거는 측정할 수 있고 수차화돼야지 의사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근데 똑같은 그 수치적인 데이터가 can evoke wildly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depending on the recipient. 그 숫자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 recipient, 받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도 되게 다른 해석과 결론을 유발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이건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직접 관련 없지만 느낌은 이거랑 비슷한 거지. 물컵에 물이 절반 50%가 차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50%나 있네 이건데 내가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한 50%밖에 없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이는 해석자의 역할이 달라진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형광펜을 여기 이제 다 해봐. 이 문장 자체는 여기 주제문이니까. 지금 이쪽을 빈칸으로 해놓은 거는 뭐 저 정도 분량이 돼야 되니까 해놓은 건데 결국 뭐 주제문이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최근의 연구가 밝혀냈다는 게 결국 뭐야? 앞에서 이 사람이 주제문으로 준 말 자체를 보충 설명을 인용을 통해 가지고 연구 결과로 뒷받침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뒷받침하지 뭐. 사람들 근데 less numerate literacy, 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지? 원래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즉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숫자 해석 능력이 낮은 사람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사람들은 tend to extract, 추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정보를. 되게 다른 의미를 데이터를 어떤 추출하는 경향이 있으시대. 이를테면 해석인데 예상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 이건 굉장히 어렵다. 한번만이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higher numerous 숫자 정보 해석이 잘하는 사람들보다 당연한 얘기겠지? 당연히 다른 의미가 똑같은 수치를 던져줘도 그 해석력에 따라서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충 설명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주제문이니까 빈칸 되려면 무조건 첨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역접이 아니라 연쇄 대조가 되는 걸로. 그래서 위치가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색깔로 미리 구분해 놓은 게 얘네들은 less numeric literacy가 있는 애고 얘네는 more numeric들이니까
그러니까 숫자 처리 능력이 좋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이거지? 반대 개념이지? 뭐 이게 원래 다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순서에서는 이 문장 위치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 더 숫자 처리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양적 정보를 해석을 할 거야. 어떻게? 휴리스틱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해야 되겠지? 경험적으로 휴리스틱. 하여간 뭐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는 경험적으로 하여간 잘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게 this has been found 발견됐대. in portrayal 묘사에서 risk and uncertainty 뭐 위험이나 불확실성 묘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종합을 해준 거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요거를 문제를 내고 싶어서 괜찮은 거야. When people overvalue gains following the loss is inferiors. 그러죠. 사람들이 이익을 과대평가할 때 뭐에 뒤따르는? 손실에 뒤따르는 뭐에? 과장된 추론 또는 손실 뭐 이런 거에 뒤따르는 이득을 과대평가해요. 그런데 손실이나 과장된 추론이라는 건 뭐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 트렌드 안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무슨 얘기야? 이것도 일단 팔로잉이라는 거를 선호관계를 먼저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울게 이렇게 쓰고 A follow B 하게 되면 사건의 선호관계 얘기할 때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뒤따라가는 거니까 얘가 먼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손실이라든지 과장된 추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손실을 겪었어. 그 다음에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즉, 이 앞에 나온 이런 상황 자체에 위험이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혹시 뭐 그런 말 들어봤어?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거든? 막 폭락을 했어, 이렇게. 손실을 봤어, 내가 막 마이너스 80% 났어.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다 몰빵해야지,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거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막 폭락을 했지만 불확실해.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자기들이 과장된 추론하는 거야. 팔만큼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라고서 그 다음에 얻을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불확실 상황에서 이런 것들 묘사가 잘 된다는 얘기고. 그지? 자, 그런데 또 하고 해버리네? Some work. 일부 연구는 시사를 해요. 덜 뉴머릭한 사람들, 즉 숫자 정보 해석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maybe more inclined, 더 많이 경향이 있을 거다. 이러한 heuristic 경험에 의존을 하는. 근데 그것은 만드는 경향이 있대. 프로세스지? 산출하다. 편향된 해석. 이런 양적인 데이터에 편향된 해석을 만든다. 그럼 이것도, 그럼 이게 하워가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리를 해가면서 보자. 일단 이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일단 과학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양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 첫 번째 단락은 뭐 저거였지. 좀 더 줄여보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지. 뭐 이거는 빼자고. 이게 양적인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도 이 동일한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책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쓸게. 수신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뭐지? 다른 해석 또는 뭐 다른 결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 인용을 통해서 연구는 뭐라고 하느냐. 뭐 책에서는 산술 능력이라는데 숫자 읽는 능력이 되지? 산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반대 높은 사람들과 다른 정보를 extract, 추출을 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이 다른 정보, 다른 해석, 다른 결론 뭐 같은 얘기가 된 거고, 아까 이걸 안 봐서 그렇구나. 그치? 그러니까 기대되는 가능성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그치?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보고 가능성 예상하는 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얘네 둘 사이에 다른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 자, 그런데 역적으로 했었고, 여기는 산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했었고, 여기는 그 반대 개념으로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 해서 이게 순서를 잡을 때 직전에 얘를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던 거지. 이 문장. 얘는 경험적으로 수치 정보를 해석을 하더라. 뭐 더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 뭐 이거 뭐 경험적으로 해석을 한대.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냐면은 묘사라는 거지. 즉 위험과 불확실의 에 대한 묘사. 여기 책에는 여기 있으니까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스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쓰는 거 얘기하는 게 묘사. 그지? 호출해야니까. 그러니까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표현해 놓은 거에서 이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뭐 울이 있었구나. 이거라고 못 봤네. 아까 거 먼저 얘기하면은 과장된 해석. 이게 올해 병렬 구조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버밸류, 이게 제저 레이트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잘못 봤네. 너무 어색했어.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고 치자고. 손실 후의 이익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최근 트렌드 추세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로부터는 추론을 가져간다는 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의 추론을 과장.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정보를 기준으로 과대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 다음의 이익을 과대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거를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이게 얘를 이렇게 가야 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은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은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수치를 되게 빠른 판단을 한다고 썼다고. 숫자를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들여서 뭔가 결과를 내는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뭔가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만 가지고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파워앱을 역접이 맞는 거잖아. 그런데 마지막 여기는 역시 반대되는 산술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높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이렇게 간 거지. 저렇게 순서대로 나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얘네들이 지금 경험적인 판단을 했는데 산술 능력이 높은 사람들만 아니라 얘네들이 그 경험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 산술 능력이 적은 애들은 경험적 판단을 많이 하게, 경험적 판단을 하게 되면 한다고 하자. 여기 얘네들하고 상대인이었으니까 이때는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은 과장 아니면서 편향된 결과, 편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산술 능력이 적은 사람들, 역시 이거랑 반대 개념은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편향된 결과고 얘네들은 과장된 평가고. 이 차이가 좀 있는 거네. 조금 이게 헷갈리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아까 이거 좀 이해 안 돼서 정리하느라 이제 다시 왔는데, 이건 그렇다 쳐. 결국은 양적으로 과학 의사소통을 하는 게 유용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똑같은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결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술 능력, 숫자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주긴 한 거지. 이끌어내는 거고. 그런데 이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근데 또한 이 양적 정보를 빠른 판단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뭔가 과대평가를 한다는 문제가 있대. 최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손실 후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 두 가지를. 그런데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이게 사실은 휴리스틱 킬러하기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얘네들은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산술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경험적으로 숫자 정보를 활용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그 위에 애들하고 달리 어떤 결과가 나오면 편향된 해석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너무 좋게 최고급 기준으로만 가는 거라면, 얘는 숫자 처리 능력이 적으니까 전체 중에서 일부만 보고서 이제 편향된 해석을 한다는 얘기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나눈 대로 네 등분 나눠서 이해를 하면 순서 문제는 될 거고, 그게 가장 좋고, 얘는 빈칸은 무조건 이거 하나 해야 되고, 류광표라는 문장, 그리고
무관한 문장도 괜찮아. 이게 뭔가 좀 중국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무슨 산술 능력 잘하는 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딴 얘기랑 무관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국 주제는 그렇지만 산술 능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해석에 있어서 뭔가 저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어요. 이제 과제평가가 편향이냐, 그쵸?